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괄의 난과 총융청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국사를 배울 때 우리가 늘 외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도 방어를 위한 중앙군사조직으로는 5위가 있었다. 그래서 동서남북 중에 이런 5방위 체제에 의해서 응이, 용량이, 호분이, 충자의, 충무이라고 하는 5개의 부대가 수도를 방어했었다가 임진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5군영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었고, 그 시초가 포수사수살수를 양성했던 훈련도감을 비롯한 총융청, 어여청, 수호청과 금이영이라고 하는 5개 부대가 이를 맡게 되었고, 특히 이 5군영 체제라고 하는 건 비변사와 함께 군사 정치적인 행심을 이루었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바로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총융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백악산 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양 도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찍은 쪽은 백악산 뒤편, 그러니까 한양도성 밖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문이 여러분들 창의문이 되겠습니다. 창의문은 말 그대로 의를 떨치는 문이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고려시대 때에도 이 너머에 있는 남경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었던 것이 바로 이 창의문을 넘어서, 즉 백악산과 인왕산 사이 길로 남경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루트였고요. 조선시대에도 물론 이 길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으나 그런 방어의 문제점 때문에도 창의문은 주로 이용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만도 한 것이 그 뒤에 역사적인 큰 변고가 있을 때마다 이 지역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조 반정 때가 되겠죠. 바로 인정 반정군도 뚫고 들어간 길이 바로 이 길 창의문을 통해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역대 임금들은 바로 이 창의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집권의 중요한 계기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의의를 떨쳤던 이 문을 대단히 중시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창의문 밖에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는 것이 탕춘대, 세검정, 조지서, 또 장의사와 총융청 등이 되겠는데요. 바로 오늘날 총융청은 홍제천 변에 이 세검정과 조지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폐허화된 모습 속에 우뚝하니 이 단간지두만이 이렇게 서 있는 이곳이 일찍이 여러분들 신라시대의 장의사라는 절터였습니다. 화랑, 춘랑과 파랑을 기리기 위해서 659년도에 세웠다는 이 큰 절의 전통이 쭉 유지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이 장의사 터가 이 세종조 때에 오게 되면 독서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장의사 독서 제공이라고 해서 결국 이 시기에는 이 고급 관리들 중에서도 추가로 결국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연수 차원에서 이 장의사에서 독서당이 운영되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장의사가 독서당으로 이용이 되었고, 그 뒤에 결국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융령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여기 탕춘대가 그림에도 나오고 있고요. 조지서가 그림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홍제천변에 이 총융령이 존재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결국 이 창의문의 빗장을 부수고 결국 진입을 함으로써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홍저원에 집결을 했었던 반정군이 결국 홍제천변을 거쳐가지고 이 창의문 빗장을 꿰뚫고 결국 도성으로 진입해가지고 지금의 광화문의 6조 앞길을 거쳐서 결국 창덕궁 도남으로 들어가서 거사를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창의문이라는 게
국가 안위뿐만 아니라 수도 방어의 아주 중요한 길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가 되겠고요. 그 뒤에 이 인조 반정에 큰 공을 세웠지만 결국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이괄이 다시 이 수도를 탈환하게 되는, 침입하게 될 때에도 이용되었던 것이 창의문이 되겠죠. 그때 그래서 인조는 저 멀리 공주까지 피난을 가야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인조 입장에서는 야, 이놈의 지역을, 즉 창의문 지역을 잘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절실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로 총융청이 건설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종조 때에 오게 되면 수도 방어를 위해서 결국 외곽 조직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화와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축조하게 되고, 바로 이 방어 체제 아래에서 북한산성을 비롯한 이 북쪽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바로 부대가 총융청,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하는 체제가 수호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한양 도성과 북한산성 사이에 연결 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게 탕춘대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 서울 북쪽을, 한양 북쪽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죠.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여러분들 홍지문과 홍제천변의 수문인 오간수문이 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왕산 쪽에 있는 한양 도성에서부터 이어져서 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이게 바로 오늘날 남아있는 탕춘대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총융령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탕춘대성을 통해서 한양 도성과 이 북한산성이 연결되도록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84년에 폐지되기 직전에 이 총융청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고요. 굉장히 큰 규모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곳 자체가 지금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 도성 3군이 그 경계를 나누었었던 이 지도에서 보시면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이영이 3군이 한양 도성의 수도 방위를 맡게 되고, 그 외곽 지역에 바로 북쪽에는 총융청을 둠으로써 북쪽, 한양 북쪽 지역에 방어를 총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선전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오게 되면 총융청 이름이 총신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 신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총융청이 사직동 쪽에 있다가 현재 세검정 초등학교 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새로운 영이 생겼다. 그래서 신영이 되게 됐고, 오늘날 행정구역에 신영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하고, 뿐만 아니라 선해청의 군량미를 관할하던 창고가 평창이었죠. 그래서 바로 상평창, 하평창에 평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평창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총융청에 방문했던 프랑스 무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19세기 말까지도 이 건물이 이렇게 잘 남아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장의사지 단간 지주가 바로 이 세검정 초등학교 자리에 놓여 있고, 결국 이거를 통해서 이 자리는 신라시대의 장의사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의 독서당을 거쳐서 바로 이 자리가 총융청 자리로서 수도 방어의 중요한 길목을 방어하던 이런 군사기구가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이 세검정 초등학교 자리라고 하는 것이 갖는 대단히 큰 역사적 의미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1968년도에 1.1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바로 그 당시에 이 공비들이 이 창의문 루트를 통해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자, 현대 역사에서까지도 이 루트가 갖는 안보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괄의 난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 총융청의 위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